안녕하세요. 갓생을 살고 있는 직장인 갓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기업 이직 성공 비법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이직에 성공했고, 입사 후에는 인사평가에서 매년 상위 등급을 받고 특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름만 말하면 우아하는 대기업을 갔다 보니까 다들 제가 스펙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남들이 들었을 때 그런 학교도 있었어? 하는 이름 없는 학교로 나왔어요. 따라서 졸업 후에는 대기업은 모두 광탈하고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했죠. 그런 제가 대기업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저만의 준비 방법에 있었습니다. 비록 저처럼 부족한 스펙으로 출발했더라도 방법만 제대로 알고 노력하면 누구나 직장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 환산 3단계 공식을 활용해서 물경력을 불경력으로 바꾸자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물경력이라고 생각했던 단순 잡무들도 여러분의 성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취업학원 다니면서 대기업 면접관 출신의 강사님들한테 배웠는데요. 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으시면서 그냥 포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하다 보면 점점 더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변해갈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실제로 이직도 성공했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행동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물류 창고 관리를 했다고 칩시다. 경력기술서나 자소서에 물류관리 업무 수행이라고 쓰면 바로 탈락입니다. 이걸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 주문량 확인, 송장 출력, 재고 파악, 현장 인력 배치, 택배사 인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나누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각 행동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고 각각을 개선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죠. 이렇게 분해하고 나서 2단계는 개선점을 적용한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포 애프터를 찾으세요. 숫자는 비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을 맡기 전에는 어땠고 맡은 후에는 어떻게 변했지를 생각해보세요. 원래 송장 뽑는데 3시간 걸렸는데 내가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서 1시간으로 줄였다. 5배송이 한 달에 10건이었는데 검수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1건으로 줄였다. 보이시나요? 시간과 정확도라는 숫자가 튀어나왔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러한 변화를 가치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숫자를 회사의 이익으로 바꾸세요. 이익은 아주 직관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고객사 평가 최상위 등급으로 인한 계약 연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계신 일에서 성과가 나면 회사가 어떤 이익이 날지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은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다 줄 사람을 뽑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물류관리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 3단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물류관리 업무를 했어 라고 생각했다면 위에 말씀드린 3단계 공식을 적용하여 1단계 물류관리 업무의 행동을 쪼개고 2단계 이렇게 쪼개진 행동들 중 비효율적인 행동을 확인했더니 택배사 인계 단계에서 휴먼 에러로 5배송 건이 지속 발생한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검수 리스트를 만들어 5배송 건수를 한 달에 10건에서 1건으로 축소. 3단계 개선 활동의 결과 연간 물류비 예를 들어 1200만원 절감에 기여함. 어때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경력의 재해석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단순 예시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경력도 정리가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흔히 이직하려면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쌓아온 경험들, 경력들이 모두 나만의 필살기가 되실 거예요. 저 또한 대기업 이직 면접 당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면접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요, 데이터 분석 관련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데이터 분석 참 말이 많죠. 특정 경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추세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필수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긍정적 영향성을 최소화 혹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 정말 수없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의 토대가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굴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분석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진짜 작업이 따로 있다는 걸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데이터 추출과 전처리입니다. 사실 분석 툴을 돌리는 건 데이터만 잘 갖춰져 있으면 금방 끝나요. 진짜 고통은 그 전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의 데이터는 절대 친절하지 않거든요. 중복된 값, 누락된 정보, 엉망인 형식. 만약 이런 오류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에 썼다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도 엉터리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즉시 분석할 수 있게 데이터를 다듬는 추출과 전처리 과정이 분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SQL은 정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SQL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맞춰 정밀하게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전용 표준 언어를 뜻하는데요. 물론 SQL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네이버 검색처럼 정해진 필터를 넣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 되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해준 항목만 뽑을 수 있고 데이터가 조금만 커져도 렉이 엄청 걸리죠. 또 엑셀로 다운받아서도 노가다를 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SQL을 할 줄 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수천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딱 걸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순식간에 추출할 수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내가 쥐게 되는 거죠. 저도 실무 역량을 키우려고 이전 직장 다닐 때 SQLD 자격증을 땄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근하고 짬짬이 공부해서 딱 3주 걸렸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막막했던 데이터 추출이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물론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라면 SQL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무기입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더 키우고 싶다면 SQL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성과 일지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한 업무를 쪼개서 적고 이걸 어떻게 하면 10분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더 오차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숫자로 남기세요. 이 기록들이 모이면 내 경력에 대해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추가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라면 SQL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SQL에서 빠르게 불러온 데이터를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래밍 같은 통계 분석 툴과도 바로 연동시킬 수도 있어요. 전처리, 분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또한 보안 문제가 없어서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 가능한 업무 환경이라면 AI와 연동도 가능하죠. 물론 업무 특성상 SQL을 다룰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SQL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걸 잘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불평의 공간이 아닌 나만의 실험실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업무가 빛나는 성과가 되는 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